당신의 고지서가 땔감이 되는 이유. 이번 달 관리비 고지서 혹은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이 합쳐진 영수증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맨 위에 적힌 이번 달 납부하실 금액만 확인하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이번 달엔 보일러 외출 모드로 버텼는데 집에서도 수면 바지에 양말까지 신고 지냈는데라며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떨면서까지 아낀 에너지가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당신의 고지서 뒤에 숨겨진 거대하고 뜨거운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밖은 영하 10도,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한겨울인데도 내부는 1년 365일 여름인 건물. 데이터 센터와 우리의 고지서 사이에 놓인 기묘한 연결고리입니다. 우리의 겨울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한 처절한 사투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없는 시간대에 매장 온풍기 하나를 끄는 것으로 하루의 고정비를 계산합니다. 기록적인 한파 속에서도 난방비 폭탄이 무서워 보일러 대신 얇은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 밤을 지새우는 가정도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100원, 1000원을 아끼기 위해 몸을 웅크린 채 겨울을 버팁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모두가 춥다고 아우성치는 이 계절에도 거대하고 창문 하나 없는 무채색 빌딩 안은 전혀 다른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서버는 1년 365일이 여름입니다. 당신이 패딩을 껴입고 떨고 있을 때도 그곳은 단 한 번도 겨울이 온 적 없는 공간입니다. 서버는 쉼없이 연산하며 열을 뿜어냅니다. 이 열을 식히지 못하면 수조 원짜리 장비는 그대로 멈추고 우리가 쓰는 서비스는 즉시 마비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대한 항온 항습 장치와 산업용 냉각 시스템을 24시간 365일 풀가동합니다. 역설적이죠. 우리는 추위를 견디기 위해 난방을 끄는데 이 건물은 너무 뜨거워서 우리 집 수만 가구가 쓸 전기를 끌어다 열을 식히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검색, 영상 스트리밍, 그리고 인공지능을 떠받치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쓰는 전력량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해 보셨나요? 보통 규모의 데이터 센터 하나가 일반 가구, 수만 가구, 대형 센터의 경우 무려 10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하는 전력과 맞먹습니다. 우리가 난방 온도를 1도 낮추며 아끼는 전기가 컵에 담긴 물 한 잔이라면 데이터 센터는 거대한 폭포수처럼 전력을 집어삼킵니다. 2026년 현재 국내 데이터 센터가 소비하는 전력은 이미 국가 전체 전력 수요에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를 내느냐입니다. 한국의 전기요금 체계는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으로 나뉩니다. 데이터 센터는 대규모 계약 전력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집에서 내는 요금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낮은 단가를 적용받아 왔습니다. 많이 쓰니까 싸게 준다? 시장 논리로만 보면 합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 시스템 전체에서 보면 이 논리는 균열을 일으킵니다. 전기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상품이 아닙니다. 발전소를 짓고 송전망을 깔고 변전소를 세우는 모든 과정에 공적 자본과 국민 부담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공공재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폭증할수록 이 거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인프라 비용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전력의 적자구조라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전기를 만드는 원가는 계속 오르는데 대규모 수요처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해야 합니다.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고착되면서 한전의 누적 적자는 수십조를 넘어 이제는 200조 원에 근접한 숫자가 됐습니다. 여기서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이 적자는 결국 누가 메우고 있을까요?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 기업들일까요? 아니면 정부 예산일까요? 현실은 냉정합니다. 전기요금 인상, 그리고 그 인상의 계산서는 가장 먼저, 가장 쉽게 일반 가정과 소상공인의 고지서로 날아옵니다. 당신이 한겨울에 보일러를 끈 그 순간에도 적자는 이미 당신 쪽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지서에서 보는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그럴듯한 이름 뒤에는 하나의 공통된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거대한 산업 수요를 지탱하기 위한 비용이 조용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고지서로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특정 기업 하나를 욕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전력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지자체는 데이터 센터 유치를 성장과 일자리로 포장하고 정부는 인공지능 시대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기업은 안정적이고 싼 전력을 찾아옵니다. 모두 자기 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빠진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앞으로 상황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인공지능이 고도화될수록 필요한 연산량과 전력 수요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납니다. 전국에 수백 개의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고 이미 포화 상태인 전력망은 더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새 발전소와 송전로를 짓는 비용, 그 부담은 결국 거부권이 없는 사람들, 평범한 국민의 고지서로 흘러옵니다. 우리는 전기를 아끼는 법만 배웠지 전기가 어디로 가는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의 편리함에 감탄하기 전에 그 편리함을 유지하기 위해 누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묻기 시작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화려한 불빛을 밝히기 위해 왜 우리 집의 거실은 계속 더 차가워져야 합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서 왜 항상 현재를 사는 사람들만
얼어붙어야 합니까? 이제 질문은 다시 당신의 고지서로 돌아옵니다. 다음 달 고지서를 받았을 때 당신은 또다시 스스로를 탓하며 보일러 온도를 낮추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쯤 이 숫자가 정말 정직한지 의심해 보시겠습니까? 이 고지서는 내가 쓴 에너지의 값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산업 비용을 대신 분담하고 있다는 증거일까요?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손에 들린 그 얇은 종이 한 장 안에 이미 적혀 있을지도 모릅니다.